안녕하십니까. L7 시큐리티의 최복희입니다. 오늘 저희 부스에 굉장히 많이 와서 질문도 해주시고 자료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발표 자리에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 사업을 꽤 오랫동안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개인정보든 뭐 정보보안 다른 쪽이든 하다 보니 현재 개인정보에 있어서 좀 허점이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갖고 좀 더 보완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는 현재 개인정보에 대해서 지금 많이 제품이나 이런 걸 도입하셨고 그리고 현재 많이 운영하고 계시지만 앞으로의 개인정보든 아니면 다른 방향의 어떤 정보보호든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제품을 도입하는 부분에도 아마 필요하실 수 있고요. 또 뭐 기존에 사용하는 제품들 나중에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그때에도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개인정보를 보면 거의 텍스트 위주의 개인정보보호를 많이 했죠. 개인정보든 어떤 대입 유출에 대한 정보보호든 그런 텍스트 위주의 정보보호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텍스트 당연하고 텍스트에서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정보보호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의 제목은 이미지 보안과 이미지 문서의 디지털화라고 잡았습니다. 이미지 문서의 디지털화는 보안하고는 좀 다르지만 요새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RPA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지 개인정보 보호의 어떤 리더 기업으로서 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GS 인증도 있고 뭐 조달에 등록돼 있기도 합니다.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전부 다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인증받고 조달에 등록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도 국감의 자료를 보면 보안 뉴스에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최근 3년 사이에 12배 이상 폭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폭증한 거에 대한 발표를 보면 해킹 시도가 늘어났기보다는 해킹에 대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기술 수준이 못 따라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정보 보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이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2004년에서 한 2006년쯤부터 아마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됐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개인정보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했을 때 행안부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떤 뭐 웹방화벽이든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이든 이런 걸 도입해라 하는 이제 이런 공문도 내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10몇 년 지나왔죠. 15년 이상을 지나왔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기술 발전에 따라서 제품도 변해야 된다, 기능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를 보면 뭐 올해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뭐 올해가 아마 그걸 바꾸는 초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고민을 많이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저런 고민을 가지고 저런 허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의 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보면 2019년 6월 달에 오픈된 것을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 5조, 6조, 7조, 8조를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맞는 적당한 어떤 도입해야 되는 제품군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접근 권한의 관리 부분에서는 이제 DB 접근 제어 솔루션이 해당이 되고요. 접근 통제 부분에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이라든가 서버 개인정보 스캔하는 거,
그다음에 PC 안에 개인정보 얼마나 갖고 있는지 탐지하는 거, 뭐 이런 제품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정보보호의 개인정보 암호화 부분에서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이 있을 거고요. 접속 기록 부분에서 이제 접속 기록 관리 솔루션이 해당이 될 겁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런 제품군에서 저희는 이제부터는 좀 기술 개발에 따라서 좀 새로운 기능이 탑재된 이런 제품군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기능이라 보면 현재 지금까지 못했던 이미지 부분을 저희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서 안에 텍스트만 가지고 해왔지만 이제는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이나 서버 스캔, PC 개인정보 솔루션에서 이미지 파일 아니면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정보 탐지나 차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에서는 지금까지 DB 암호화를 많이 했지만 문서에도 암호화를 하고 개인정보가 있는 문서라면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이런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접속 기록 관리 솔루션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주로 DB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누구의 개인정보를 받냐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문서 안에 있는 개인정보가 있는 그런 문서를 누군가 봤는데 그 문서를 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업무 때문에 그걸 봤느냐라는 것의 기록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자세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한 정보 보호가 있겠죠. 이메일로 전송되는 이메일 안에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대외비 유출이 사실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것이 이미지로 나간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텍스트로 나가면 대부분 DLP에서 다 차단을 했는데 이제는 이미지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것을 탐지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이미지에 대해서 문자를 추출하는 그런 OCR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OCR이라고 하는 것이 광학 문자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미지에서 문자를 추출해내는 그런 모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최근에 나온 이런 단어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왔던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런 모듈입니다. 명함 스캐너도 있고 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죠. 사진 찍으면 그 차의 차량 번호가 뭐다 뭐 이런 거 나올 거고 그걸 가지고 뭐 주차 관리 시스템도 있고 또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그게 번역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안에 OCR 모듈이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지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그런 모듈이 그 안에 다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OCR 모듈을 가지고 어떻게 문자를 추출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한 알고리즘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OCR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것은 이제 머신러닝의 뭐 AI 기법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AI 기반의 OCR 모듈이 있어야지 좀 더 정확하고 오타 먹고 그러니까 잘 찾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원본 파일이 있으면 원본 그림이 있으면 원본 그림에서 텍스트하고 배경을 좀 분리를 해냅니다. 그래서 글자하고 배경을 좀 분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흑백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일단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항상 똑바로 돼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사져 있고 기울어져 있고 이런데 그것을 이제 읽을 수 있도록 경사를 좀 맞춥니다.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90도 뭐 아니면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글자를 맞추는 작업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글자를 이제 인식하게 되죠. 여기 있는 글자를 인식할 때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이 또 들어가서 자 현재 주민등록증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자 주민등록증에 뭐 주자
이러면 폰트도 다를 수 있고 글자 크기도 다를 수 있고 굉장히 다르죠. 그런 것들을 OCR 모듈에서 학습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주자야. 뭐 그리고 조금 삐뚤어진 거 아니면 조금 틀어진 거 뭐 이런 것도 주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습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OCR의 성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이 훨씬 더 이 OCR의 성능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받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뭐 점 찍은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 OCR 모듈의 이제 성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OCR 모듈을 가지고 정보보호 쪽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현재 보완해야 된 기술 개발로 인해서 이런 정보보호 제품들이 보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문서 파일이 들어오면 얘를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제품들은 이미지하고 텍스트하고 분리된 거에서 텍스트에 대해서 글자를 읽습니다. 이 안에 개인정보가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뭐 이런 걸 판단하게 되고요. 예전까지는 이미지에 대한 파일은 버렸는데 이제는 그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읽어옵니다. 이미지 파일 안에 있는 글자를 OCR 모듈을 가지고 전부 다 읽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서 그 안에서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개인정보 패턴에 맞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텍스트에 대해서만 이렇게 추출하고 이미지는 다 버렸지만 이제는 이미지에 대한 것도 글자를 추출해서 다 읽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도 있고요. 뭐 온나라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차단 시스템도 있죠. 저게 그루베어 시스템에도 적용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존의 필터링 모듈은 문서의 텍스트에 대해서 차단하고 개인정보를 차단하고 탐지했다. 그렇다고 치면 이제부터는 그 안에 OCR 모듈이 하나가 더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OCR 모듈은 아래 한글이나 뭐 MS 오피스나 어떤 PDF 그림 파일이라든가 이런 거 안에도 또 JPG나 GIF 이런 그림 파일 안에 있는 글자까지도 전부 다 읽어서 이 안에 개인정보든 아니면 어떤 회사의 대입이 중요 정보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이미지 부분에서의 부분을 좀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요 기능으로 보면 이런 문서들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 운전자 번호, 여권 번호 뭐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개인정보를 추출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비의 어떤 단어들, 특정 단어들 이런 것들도 추출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서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차단하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웹서버 앞단에 대부분 장비 형태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자, 내가 어떤 글을 올리면 그 글 안에 개인정보가 있다면 여기 앞단에 있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에서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둘 다 읽어서 개인정보가 있으면 차단하는 이제 이런 방법을 쓰게 되겠죠. 이거는 현재 뭐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업로드할 때 차단하는 기능은 당연히 뭐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운로드의 차단입니다. 다운로드의 차단은 사용자가 웹서버 안에 있는 글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웹서버 안에 있는 글이 전송될 텐데 전송될 때 여기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이 보고 이 안에 개인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시판이든 아니면 웹 시스템 어디에든 개인정보가 있다면은 내가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기관의 운영자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 보면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에서 항상 데이터를 많이 갖고 가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갖고 올 텐데
그때 내가 운영하는 웹서버 안에 개인정보가 있다면 그게 구글이든 네이버든 다음이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앞단에서 다운로드 차단을 통해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사에서 개인정보 스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사에서 웹서버로 들어왔을 때 개인정보 있는 것이 있다면은 나갈 때 반드시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겠죠. 이것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의 해설서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차단이 반드시 돼야만 저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인터넷 서비스, 검색 엔진, 구글링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이것이 개인정보의 업로드 차단만 해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운로드 차단을 반드시 막아야지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다운로드 차단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다운로드 차단을 그 업체한테 요청해서 막아달라고 요청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것이 텍스트만이 아니라 이미지까지도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운로드 차단을 업체가 잘 못 막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차단은 하루 종일 홈페이지에 글을 쓰는 사람보다도 클릭해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운로드 차단을 걸면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의 부하가 엄청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이 걸리면 홈페이지 속도가 느려지고 뭐 페이지 안 열리고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업체 쪽의 입장에서는 다운로드 차단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한테 얘기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기능이 있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드웨어 제품들은 다운로드 차단 기능이 전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운로드 차단을 막는 것이 개인정보법 준수에도 좋고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해서 이미지에 대한 것도 반드시 다운로드를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사례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기관들에서 유출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한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외부망 시스템의 DMZ 구간에 대부분 시스템의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게시판에 있는 글을 업로드할 때 차단을 하게 되고요. 다운로드할 때 여기서 차단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지자체 같은 시스템 같은 경우는 민원 시스템 같은 경우가 대부분 내부망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망에 민원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내부망에서 있는 데이터가 공무원분들이 내부망 데이터에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다가 글을 올립니다. 답변 글을 올립니다. 답변 글을 올리면 이 답변 글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부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다운로드 차단이 막혀 있지 않으면 내부망에서 써진 글은 그냥 무조건 통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 차단만 막으면 여기서 들어오는 글은 차단이 되지만 내부망에서 써진 글이 나갈 때는 차단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다운로드 차단을 막아서 내부망 시스템하고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은 그 시스템에서 나가는 모든 데이터가 검사가 되고 차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있는 것을 서버 안에 개인정보가 있는데 우리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 찾아서 내가 깨끗하게 지우겠다. 아니면 뭐 거기 있는 걸 다 마스킹 하겠다. 하려면은 일단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크롤링 방식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서버 스캔하는 방식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크롤링 방식은 크롤링 서버가 외부에 있습니다. 내가 기관이면 기관의 외부에다가 둡니다. 아무데나 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롤링 서버가 내가 운영하는
웹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여기 있는 서버 안에 있는 링크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거기 있는 데이터 안에서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장점으로 보면 내가 만약에 서울시청 담당자면 우리 서울시청 지옥해야 할 사이트 URL 하나만 주고 여기 사이트에 검사해 주세요 이러면은 그분 크롤링 서버가 서울시청 사이트를 다 검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설치하거나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이 탐지하는 로봇이 링크를 따라가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속도가 늦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링크가 따라가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짜여진 게시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게시판은 들어가지 못하는 게시판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검사를 하긴 했는데 이게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죠. 진짜 얼마나 됐는지 나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들어갔던 URL들이 쭉 있는데 내가 그 URL이 우리 사이트 전부 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하긴 했는데 진짜 다 됐을까 하는 이제 이런 의구심이 좀 있고 사실은 그만큼 다 검사가 100%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게시판마다 들어가는 로그인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이트마다 게시판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로그인하는 것을 따로따로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못 들어가는 게시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서버 스캔 방식의 진단은 뭐냐면 내가 좀 불편하지만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의 백본 스위치 네트워크 구간에다가 서버 스캔 솔루션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웹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갖고 오면서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웹 서버에다가 에이전트를 깔아서 데이터를 갖고 오기도 하고 안 갖고 오고 공유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웹 서버 안에 있는 데이터들 시스템 파일들 이런 거 빼고 나머지 파일들은 전부 다 내 스캔 솔루션 서버로 일단 갖고 와서 검사하고 없으면 버리고 다시 갖고 오고 하는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는 데는 좀 불편하겠죠. 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아야 되고 이런 세팅은 하지만 개인정보는 웹 서버 안에 있는 데이터는 전부 다 뒤질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우리 기관에 갖고 있는 시스템의 서버를 한번 다 스캔하고 싶다. 그렇다면 저는 크롤링 방식의 스캔보다는 이런 서버 스캔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 설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한번 다 뒤져보겠다 하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에 대한 것들도 이 서버 안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스캔합니다. 텍스트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전부 다 스캔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파일은 마스킹해도 된다 아니면 이 파일은 지워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지울 건 지우고 마스킹해서 보관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 부분은 이미지에서 개인정보 부분은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하는 겁니다. 주민등록 부분을 마스킹 처리해서 나중에 오픈되더라도 개인정보는 갖고 있지 않도록 이제 그런 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하거나 이럴다 하더라도 그런 마스킹 처리가 다 되면 일단 개인정보는 없는 그런 문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방안입니다.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고요. 지금까지 개인정보 접속 기록 솔루션을 많이 도입하셨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 문서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었다기보다도 DB 안에 있는 개인정보를 갖고 와서 누가 누구의 정보를 받냐라는 기록을 대부분 남기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19년도에 보면 다운로드한 것에 개인정보가 있다면은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현재 있는 방법으로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없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난지원금 신청의 서류를 보면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미지 파일로 지자체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 파일을 보면 그 파일 안에는 전부 다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요. 그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그 파일을 공무원 누가 그 누구의 개인정보를 보고 재난지원금을 뭐 지급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할 수 있느냐? 현재 방법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접속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크게 뭐 메이저급의 회사가 3개 정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문서 안에는 이미지 파일, 텍스트 파일에 대한 개인정보 접속 기록까지를 다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접속 기록을 도입했는데 이게 빠졌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 부분이 더 아마 강조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저번 여름쯤인가 아마 기사도 나왔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홀이 되겠죠. 접속 기록을 도입했는데 문서 안에 있는 문서 안에 뭐 텍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접속 기록을 아직 생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메일을 통한 개인정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사례 A, B가 나와 있는데 실제 사례입니다. 뭐 기업에서 대기업입니다. 뭐 대기업에서 메일로 나가는 것들을 하루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굉장한 대비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텍스트로 나가니까 DLP에서 다 걸리니까 직원들이 가격 정보, 뭐 제품 사양 이런 것들을 스캔 떠서 워드에다 붙이고 아래 한글에 붙여서 내보냈다는 거죠. 나가는 첨부 파일들을 받아서 검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비들이 지금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날 몇 명을 뭐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험사가 외부 DLP, 외산 DLP를 쓰고 있는데 외산 DLP가 텍스트밖에 검사 못한다. 그런데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보험사 누가 다른 누구한테 전송할 때 고객의 개인정보를 그 사람한테 전송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런 것들을 탐지하고 이제는 정보보호 부분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해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업무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못 나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위에 상급자한테 팀장한테 승인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승인 받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로그를 쌓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려면 메일에서 나가는 것에 필터링 엔진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든 텍스트든 전부 다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서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다 읽어봐야 됩니다. 다 읽은 다음에 그 안에 개인정보가 있다 아니면 대입이 어떤 문서가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책 설정에 따라 인사 DB 연동해 갖고 이것이 뭐 나갈 때는 팀장 승인을 받아라 아니면 뭐 위에 뭐 누구한테 사인을 받고 나가라든가 뭐 이런 관리, 그 다음에 이거는 못 나가 뭐 반송되거나 뭐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에 대한 정보 보호도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뭐 제품을 전부 다 만든 건 아니고요. 일부 제품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부분에서 이미지 부분 했고요. 다운로드 파일 접속 기록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서버 안에 개인정보 스캔을 하는데 이미지에 대한 스캔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미지 문서에 DB와 솔루션도 만들어서 OCR 모듈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갖고 RPA에 적용하는 것도 현재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모듈을 탑재한 개인정보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이 있고요. 얘는 사용자가 웹서버에 글을 업로드할 때 차단하고 웹서버에 있는 글을 다운로드할 때도 차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도 전부 다 차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한 개인정보
대한 접속 기록 관리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할 때 저희가 OCR에 그 모듈이 있다 보니까 다운로드한 문서의 패킷을 전부 다 수집해서 그 문서 안에 개인정보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개인정보 모니터링을 하거나 파일 다운로드 시 사유 작성하거나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명 시스템하고 연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서는 이미지 파일, 아래 한글, MS 오피스, 뭐 압축 파일, PDF 우리가 보통 쓰는 파일이 전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에 대한 서버 스캔과 마스킹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이 지자체보다도 일반 기업체 쪽에서는 이런 서류들 아니면 어떤 계약서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떤 알바생들이 다 수작업으로 마스킹하거나 이런 거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없고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저희가 그거를 읽어서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한 다음에 거기에서 개인정보 있는 부분을 마스킹 처리까지 이거는 해도 돼 뭐 이렇게 클릭을 하면 다 마스킹 처리까지 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서버 스캔과 마스킹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스킹 하는 것은 모든 문서가 다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지 파일에 있는 이미지 파일, 그 다음에 PDF 파일에 대해서 저희가 마스킹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아마 아래 한글 문서나 뭐 오피스 이런 문서까지도 개발을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되는 것을 탐지하고 뭐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 개인정보가 있는 문서 아니면은 회사 내부에 중요 정보가 있는 문서를 외부로 메일로 보낼 때 그때 앞단에서 그걸 탐지해서 이 안에 개인정보가 있다 아니면 회사의 대비가 있다 팀장한테 승인을 받고 보내라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의 유출 탐지라든가 개인정보 유출 탐지 이것을 가지고 감사 로그 기록 관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OCR 모듈을 가지고 RPA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일부 개발이 다 돼 있고요.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샘플로 했는데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을 읽어서 이렇게 DB화 시키는 겁니다. 엑셀에도 저장할 수 있고 어떤 DB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서들이 들어오면 이 문서들을 읽어서 거기에서 내가 중요한 부분, 내가 봐야 되는 부분들만 추출해서 DB화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들어 있는데 보시면은 뭐 이 글자가 너무 작게 들어오면 저희 알고리즘은 글자를 키운 다음에 OCR로 읽거나 아니면 해상도가 너무 낮다 그러면 해상도를 좀 키워서 글자 인식을 시키거나 삐뚤어졌다 그럼 얘를 다시 수평으로 맞춘 다음에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이 안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이걸 해보니까 그래서 뭐 계속 발전시키고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문서가 들어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문서가 뭐 한 300종류 된다. 그러면은 처음에 한 번은 문서들을 다 인식을 시킵니다. 인식을 시켜서 이 문서에는 요 부분을 추출한다 라는 것을 세팅을 쭉 해놓으면 다음 문서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추출해서 데이터로 저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알고리즘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업무하거나 이런 때 좀 쉽게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수작업했던 것을 이제 자동화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OCR 모듈은 뭐 메일 시스템이나 망연계 시스템, 뭐 DLP, 뭐 여러 제품들하고 이렇게 연동이 돼서 납품을 지금 준비하고 또 이런 회사들과 같이 지금 제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OCR 모듈의 성능입니다. 저희 OCR 모듈은 일단 뭐 JPG나 GIF나 뭐 PNG 뭐 이런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문자를 추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 한글에 들어있는 뭐 JPG,
뭐 파워포인트에 들어있는 뭐 PNG 파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서에 대해서 이제 문자를 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상도는 100dpi의 글자 폰트 10폰트 이상이면은 문자 추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해상도가 좋으면 글자가 작더라도 문자 추출하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훨씬 좋아집니다.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굉장히 흐리면은 추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긴 하는데, 해상도만 좋으면 문자 추출하고 인식률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지원하는 언어는 영어나 한글, 숫자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문자 인식률을 보면 영어와 숫자는 한 95%, 한글은 한 90% 된다, 이렇게 저희는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해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인식률이 좋습니다. 지금 뭐 쓰고 있는 문서들 것들 갖고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웬만해서 뭐 그 아주 배경이 복잡한 뭐 이런 거 아니면 거의 다 인식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리 시간은 파일 크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제품을 가지고 GS 인증을 받았고, 현재 개인정보 필터로서 GS 인증을 이렇게 이미지에 대해서 받은 거는 현재 국내에 저희 제품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납품 사례들이고요. 최근에 뭐 서울시청들 또 이 컨퍼런스 하는 뭐 최근 한 며칠 사이에도 발주 들어온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뭐 레퍼런스는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지에 대해서 문자를 추출하는 그 모듈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에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 이것을 나중에 RPA에도 적용해서 업무 효율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보다도 내년이면 좀 더 성능이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가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질문 있으시면 저희 부스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아마 다 된 것 같습니다. 부스에서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저희 현재 쓰고 계시는 서버 안에 개인정보를 스캔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서버 한두 대에 대해서는 무료로 스캔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스에서 스캔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서버 안에 개인정보 스캔해서 어느 디렉토리에 어디 뭐가 있다라는 것을 추출해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뭐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스에다가 이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방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 드려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부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